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마다의 문화가 다르기에 무조건적인 잘못된 만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사촌 누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합니다. 단순히 어린 마음으로 순간의 감정으로 쉽게 빠져든 게 아니라 제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나라는 사촌 간의 결혼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만남과 결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 말이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턱대고 사촌 누나와 사랑에 빠져버린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도 결국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부디 제 사연을 읽어주시면서 무조건적인 잘못된 만남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부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저를 질타하지 않으셔도 저는 충분히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가댁 식구들은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친가댁에 있는 둘째 고모네와는 유독 가까웠고 사촌들 간의 우애가 깊었습니다. 둘째 고모가 저희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지내왔기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아무튼 둘째 고모네는 고모부께서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기에 형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항상 저희 집으로 딸들을 데리고 오시곤 했었죠. 그것도 잠깐 와서 며칠 정도를 지내고 가는 수준이 아니었고 한번 내려오면 방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머물고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방문이 좋기도 하면서도 정말 싫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놀지 않아서 좋기는 했지만 TV를 보려고 할 때면 박 터지게 싸우고 그랬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는 외동 아들이어서 혼자였는데 고모네 딸은 3명이었습니다. 첫째 누나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나머지 동생 둘은 저와 동갑과 2살 아래였었죠. 그래서 같이 친하게 잘 놀다가도 막상 싸우기만 하면 저 혼자 3명에게 둘러싸여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첫째 누나가 저보다 나이도 많았었고 그때 당시에는 누나가 저보다 키도 컸고 힘도 강했기 때문에 저는 말 한마디 대꾸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손님한테 안방을 빼앗겨 버린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고모네 식구들한테 당하다 보니 저는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실컷 놀지 못하다가 방학에 실컷 놀려고 하면 고모네가 와서 사촌들에게 제 놀이수단을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사촌 누나보다 키가 커지고 힘이 강해지면 꼭 복수하리라고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촌 누나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이 컸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 바램과 달리 그런 복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고모네는 고모부와의 상의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화를 쟁취하게 되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기억들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친남매들처럼 아주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연락을 주고받고는 했었죠. 하지만 고모네 첫째 딸인 사촌 누나와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증오심이 쉽게 가시지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 사촌 누나는 이민을 가서도 혼자서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자취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따로 사촌 누나에게 연락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어릴 때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고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삶을 택하게 되었기에 그저 그런 평범한 4년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죠. 삶이 미지근했던 저는 1년 동안은 대학 생활을 대충 어슬렁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곧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지내다 보니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절실하게 느껴졌고
저는 곧바로 편입을 위해 재수를 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저녁 이후에 대부분 군대에서 보낸 시간을 보상받는다는 명목하에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 시간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1년이란 시간 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제게 독하다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건 전혀 없었기에 가볍게 무시했었죠. 그래서 엄마의 휴대폰을 잠시 사용해서 연락이 안 될 거라고 통보를 한 뒤에 제 휴대폰은 개통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하루 일과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공부로 시작해서 밥 먹는 시간과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하루 종일 공부만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피는 하루라도 안 흘리면 이상할 정도였었고, 여름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탓에 엉덩이의 땀띠가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까지 다닐 정도였었죠. 그렇게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는 잘 나왔지만 결국 정말 아주 아쉽게 제가 바라던 대학교에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망하던 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1년을 더 준비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사실 말이 기로에 서게 된 거였지 제 뜻은 확고했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는 오로지 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기에 제게 그 정도면 됐다며 두 번째로 지망한 학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너무 힘든 1년을 지나왔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죠. 하지만 결국 저는 고집을 부렸고 1년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또다시 시작되었고 또다시 수능을 앞두고 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도 미신은 절대로 안 믿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명을 하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러 다니시다가 만난 분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름이 뭔가 제 앞길을 자꾸만 가로막는다며 계명을 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었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 이름에 큰 미련도 없었거니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더 생긴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으니깐요. 그리고 도저히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더 이상은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계명을 하고 나서 저는 또다시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 인생은 군대를 가기 전과 후가 정말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대학생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으니깐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자리였기에 저는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한 채로 대학 생활만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졸업을 하고 다행히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하게 되었죠. 처음 회사를 입사하고는 모든 게 낯설었고 힘든 시간의 나날들이 이어지더군요. 하지만 이곳 직장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런지 점차 익숙해져 갔고 사내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외로운 마음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여자친구가 없는 기간이 1개월도 넘기지 않을 만큼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기에 많은 여자들을 만난 건 아니었죠. 아무튼 이제는 열심히 이루고자 하는 바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뤄낸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회식도 하고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회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나머지 평소에 거들떠도 보지 않던 감성 주점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나름대로 헌팅을 하기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클럽 음악이 나오는 술집이었죠. 저는 시끄러운 곳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눈이 즐겁긴 하더라고요. 어린 사람들이 신나게 꾸미고 와서 그런지 하나같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투성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냐면 저는 평생 여자에게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정신이 나갔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서 대뜸 번호를 물어봤던 거죠. 그녀는 시끄러운 소리에 네? 라고 되물었고 저는 다시 한번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죄송한데 남자친구가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돌아섰으면 됐을걸? 자존심 구겨지게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며 재차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더군요. 생애 처음으로 번호를 따본 거였는데 거절을 당해서 너무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피한 감정보다도 그녀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게 더 상심이 컸습니다. 또다시 다가가서 말을 걸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봐서 차마 다가가진 못했죠. 그렇게 조용히 술을 마시면서 그날 그곳에서 오로지 그녀만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용기를 다시 내볼 걸 그랬나 생각도 들었고 정말 아쉬운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설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며칠 정도 지나면 금방 잊혀져야 정상인데 그로부터 3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도 문득 그때 그날의 그녀가 생각나서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해변가에서 모래벌판에서 바늘찾기라도 하는 심정으로 3달 사이에 10번도 넘게 그곳에 다시 가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다시 마주칠 수가 없어서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다가 옆을 봤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처럼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커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녀가 제 눈앞에 있었으니깐요. 그녀는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혹시라도 커피가 튀었을까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저는 괜찮다며 본의 아니게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인사를 뒤로하고 그녀의 명찰을 보니 저희 회사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걸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운명이 이런 거구나 싶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을 최대한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봤죠. 혹시 이번에 신입 공채로 들어오신 거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몇 달 전 제가 번호를 물어본 사람인 건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꿈만 같았고 제가 그녀로 인해 고민하는 걸 상담해주던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